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17회를 공개합니다. 저주를 부르는 금단의 책. 1999년 미국 미시간주에서는요, 이 책을 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게 할 수 있죠? 또 2019년 미국 테네시주에선 아니 이건 저주를 부르는 책이에요. 아이들을 읽고 악령을 불러내면 어떡할 겁니까? 뿐만 아니라 2000년 영국 켄트, 2007년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저주와 악령을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악령을 불러낸다고요? 신비롭고 이교도적인 어떤 내용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세계 각지에서 금서로 지정한 이 책은 바로 1997년 첫 시리즈 출간 이후 전 세계에서 무려 5억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 시리즈. 그런데 출판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이며 금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종교학교의 학부모들은 해리포터 속의 마법을 다루는 마법사와 마녀가 아이들을 현혹할 뿐 아니라 마법과 주술에 심취하고 악마를 숭상할 수 있다며 항의했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엔 아브다 케다브라, 크루시오, 임페리오 이렇게 일명 3대 저주 주문이자 금지 주문이 등장하는데요. 2019년 미국 테네시주의 종교학교에선 실제 퇴마사에게 자문을 구한 끝에 책 속의 저주 주문들이 실제로도 저주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교내 도서관에서 퇴출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알겠는데 저게 너무 좀 검증도 안 된 얘기잖아요. 사실. 이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SF 이런 거 다 보여주지 말아야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가장 많은 금서 요청을 받은 책으로 선정. 2016년에 미국 시사주간지가 금서 주간에 발표한 역대 대표 금서 10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저렇게 공들여 쓴 책인데 이렇게 금서 요청이 저렇게 많으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은요, 네. 금서 목록에 오르는 일은 오히려 대단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라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제가 유령을 물리치는 수호신을 불러드리는 주문을 외쳐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저주와 악령 걱정 없이 재밌게 독서하세요.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16일 공개합니다. 조선 왕조를 뒤흔든 문제작. 1782년 정조 6년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서북 출신 천민 문인방에 대한 친국이 열렸습니다.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려 모의했습니다. 영모를 꿈꾼 천민,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미래를 예언한 금서 정감록입니다. 좀 약간 예언하고 그런 거 예언서예요. 예언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런 예언서예요. 이것도 금서랑 금서는 다 읽었네요, 그죠? 네. 금서만이야. 금서 매니아. 아니, 금서가 책을 아니에요. 많이 읽다 보면 네. 가다 보면 금서가 걸리는 거지. 이야. 가독을 하다 보니까. 정감록이 조선 왕조를 뒤흔든 문제작이었던 이유. 산천종기 입어 계룡산 정씨 800년 지지. 산천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들어오니 정씨가 800년간 도읍을 할 땅이로다. 여러분, 조선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씨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씨가 아닌 정씨가 이 조선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정감록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된 예언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해요. 왕조 국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거는 금서가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거 읽고만 영몰 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는 금기된 예언을 한 것도 모자라 정감록이 예언한 새 나라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신분제가 없는 이상사회였습니다. 반상무서 예멸사진 연후 세사가 초이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어지고 예법이 다 사라진 다음에야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야, 정말 유토피아네. 저 당시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예언과 백성들의 열망은 역사적인 민중봉기의 사상적 토대가 됐고요. 순조 11년의 홍경래난, 고종 31년 동학농민운동이 정감록과 함께했습니다. 당시 나라에서는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모조리 불태웠고요. 특히 이 책을 읽고 영모를 꾀한 자들에게는 사지를 토막치는 능지처사, 3대를 멸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전해졌다는 건 많은 분들이 봤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감록이 조선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작자 미상이고 연대 미상입니다. 근데 정감록이 최초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영조 15년 승정원 일기 6월 9일 영조가 정감록에 대해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활하고 사악하다. 조선시대 중기에 이미 금서였던 정감록을 백성들이 많이 읽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글 필사본까지 대유행. 와. 정감록은 조선시대 비공식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9위를 공개합니다. (1945년) 스웨덴에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저질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책 읽고 우리 애가 학교도 안 가면 책임질 거예요? 라며 유해서적이라 비난. 결국 이 책은 금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반응이 세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책인가 봐요. 우리에겐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스웨덴 동화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그 삐삐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콘텐츠로 나왔잖아요. 여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인형으로도 갖고 놀고 동화로도 읽고 저것도 만화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 나왔었어. 삐삐롱 스타킹이 한때 금서가 된 이유 다름 아닌 주인공 삐삐가 굉장한 장난꾸러기에 아무도 못 말리는 말괄량이었던 거죠. 에이 너무한다. 그렇다고 금서는. 근데 뭐 그렇다면 금서야 돼. 무전 취식하잖아 남의 집에서. 이해하면 나이 든 겁니다. 아니 뭔 죄야. 걷어주고 먹여주고 다 야, 했는데. 우리 오 기자 나이 들었네. 아니 그렇거든. 오 기자 이게 나이 금서는 들었어. 이거는 무전 취식이야. 왜 손을 떨어요? 다음 기사가 당시 어른들을 경악해 한 말괄량의 삐삐의 활약상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말 데려가도 돼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그럼 난 절대로 학교에는 안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삐삐에게는 말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린다든지 버릇없는 사내아이나 나쁜 어른들을 던져버리는 초인적인 괴력이 있었습니다. 얘 기억나. 기억나. 저 머리 스타일. 제 얼굴도 기억나. 오! 자, 이렇게 삐삐롱 스타킹은 출간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핍박을 받았지만요. 시대가 흐르며 세계 각국에서 출판,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2002년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인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나자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녀를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로요. 그녀의 이름을 딴 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제정. 이 상은 일명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아동문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소개한 삐삐롱 스타킹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 교육상 큰 문제가 될 불온서적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책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불온서적이라 지탄받았던 이 책은 바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김수정 작가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난 진짜 어릴 때는 진짜 둘리 보는 재미에서 맞아.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아기 공룡 둘리. 1억 년 전 외계인의 초능력으로 돌연변이 공룡이 된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 도봉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둘리가 완전 사고뭉치죠. 자택 침입의 무전 취직이지. 그렇죠. 기물 파손은 특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들 약 올리는 건 취미고요. 고길동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잿더리를 가져오라는 고길동의 심부름에 공손히 잿더리를 대령하기는 무슨 발로 휙 차버리고요. 고길동의 저 허탈한 표정을 보십시오. 발로 이렇게 세워서 툭 굴리지. 네. 야, 금방지네. 둘리 친구인 도은호는 급기야 어른인 고길동 아저씨를 길동아! 라고 부르며 반말을 합니다. 이동은 차.
일부 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요. 어린이들에게 폭풍 지지를 받았던 아기 공룡 둘리는 결국 국민 만화의 등극, 우리 추억과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가 됐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7위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모모의 실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 사령관들은요. 이 책에서 잔인한 나치즘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이 절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여성을 불태우고 토막 살해하고 식인까지 하다니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며 이 책을 금서 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아, 이게 내용만 들으면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 잔혹한 베스트셀러의 정체, 바로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가 독일 각 지방에서 수집한 민담을 책으로 엮은 민담집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설공주에서 평소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고 폐와 간을 가져오거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엾게 여겨 대신 멧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백설공주의 것이라 여긴 왕비는 본인이 직접 먹어치웁니다. 어머나. 또 다른 이야기인 신데렐라에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가 흘린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의붓 언니들에겐 신데렐라의 구두가 너무 작았죠. 그러자 계모는요. 어차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잘라서 구두를 신어. 아우. 하지만 결국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복수를 결심. 신데렐라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의붓 언니들에게 비둘기를 보냈고요. 비둘기가 의붓 언니들의 눈을 쪼아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와, 이건 뭐야? 하도 고운데 완전 고어물이에요? 나는 이거는 와 절대로 난 우리 딸한테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아, 그렇지 못 읽어주죠. 네. 근데 이 그림 형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동화를 쓴 거예요? 사실요, 이 그림 형제는 그림 작가도 아니고 동화 작가도 아닌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습니다. 독일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민담을 모았고요. 이 민담에 담긴 언어와 문헌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출판을 했던 겁니다. 민담이 세긴 하지. 그리고 그 후로 45년 동안 7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이 D사에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답게 포장, 우리가 아는 동화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하게 된 거죠. 무지막지하게 각색을 했네요.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6위를 공개. 학창시절 필독서의 슬픈 과거.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던 필독서죠.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을 거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다리 한쪽을 절면서도 이복 동생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낸 몽실이의 삶을 다룬 책.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의 학창시절 필독서 몽실 언니가 한때는 금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금서가 되는 거죠? 금서가 될 만한 뭐가 없는데. 되는 포인트가 아예 없는데 이거. 자, 과거 몽실 언니가 금서가 된 이유는요. 몽실 언니는 불순한 용공동화다. 용공동화란 말도 있어요. 이게 왜 용공인데? 자, 앞서 태백산맥처럼 몽실 언니는 시대의 아픔이 빚어낸 상황 때문에 금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실 언니가 용공동화로 몰린 이유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민군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몽실이네 마을에 주둔해 있던 한 인민군은 몽실이와 동생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라며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인민군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네. 그런데 이는 당시 반공주의를 내세워 북한을 적대시했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86년 몽실 언니는 용공동화로 낙인 찍혔고요. 문교부의 지시로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며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힘든 시간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 부분만 보고 이제 이걸 용공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야, 근데 참 저는 이제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걸로 또리 장군이 생각나는데 또리 장군에서 보면 그 악마 얼굴에 뿔 달려서 나오고 막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의 비극적인 이 단면을 순수한 소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시대의 아픔을 품은 몽실 언니는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서는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힌 책,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피렌체 역사가이자 정치 이론가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저술한 책으로요,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사실은 제국주의에서 잘못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오, 안해. 쉽게 말하면 막강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나온 19개의 책 중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나왔네요. 둘리 다음에 두 이거. 번째로 들은 책입니다. 현재는 일명 리더십 안내서로 통하며 전 세계 CEO들의 필독서가 된 이 책. 그런데 말입니다. 1559년 교황청에서는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치 않은 악마의 사상입니다. 교황 파울루스 4세가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막마의 책으로까지 할 건가요? 이게 왜 교황청에서 이렇게 예민했던 거죠?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기에 이탈리아는 분열된 도시국가 형태로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룬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잦은 침략을 당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를 막기 위해 강한 통일 국가를 형성할 현실 세계 군주의 모습을 군주론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히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군주론 제11장인 교회형 군주국.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형 군주국은 인간의 마음이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짐으로 논의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이 국가들은 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직 오만하고 경솔한 인간의 처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 권력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탈리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중세시대면 가장 막강한 권력이 교회 권력인데 그렇죠. 여기에 반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황청 입장에서 우리 뭐 조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모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군주론에 대한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군주론 제15장을 보면요, 악덕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 정치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며 비난했고요. 훗날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 독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괴물의 저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독재자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음. 히틀러, 무솔리니가 이 책을 즐겨 읽어서 군주론이 독재자들의 교본, 표본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군주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독재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최초로 정치와 윤리, 도덕을 분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주, 리더의 상을 제시했는데요. 군주론은 더 이상 악마의 책, 금서가 아닌 CEO들의 필독서로 변모했습니다.